오늘은 발치하지 않는 비발치 교정 치료, 비발치 교정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교정치치 치과의사 임현묵입니다.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입이 나와서, 그리고 두 번째로 치아가 불규칙해서 우리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굳이 발치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를 배열하게 되면 우리 입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은 입이 나온다는 걸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이 최대한 나오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서 비발치 교정 치료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발치 교정 치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악궁 확장이 있어요. 우리 악궁 확장이라는 것은 치아의 폭을 확장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치아의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단순히 치아만 확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를 쓰러져 있는 치아를 확장함으로써 생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치아가 불규칙하다든가 입이 좀 나온 것을 이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부계 확장 방법인데요. 우리가 위턱뼈를 이렇게 벌림으로써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주로 성장기 환자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위턱뼈는 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위턱뼈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붙게 돼요. 이렇게 붙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위턱뼈를 분리해서 그 분리된 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악궁을 확장을 해서 공간을 만들거나 치아를 확장해서 공간을 만들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악궁을 확장해서 공간을 만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겠죠. 골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치열만 벌어진 경우에는 재발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연조직들이 적응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치아가 확장만 됐다면 이렇게 적응되어 있던 근육들이 다시 조금씩 밀어서 유지장치를 잘 끼지 않는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재발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비발치 교정 방법은 치간 삭제예요. 치간 삭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아를 조금씩 삭제를 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에나멜층은 보통 평균 한 2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2mm 정도의 두께에서 우리가 다듬는 정도는 최대한 0.5m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0.5mm를 만약에 최대한 다듬는다고 해도 1.5mm의 에나멜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아가 시리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비발치 교정을 할 경우에 우리 작은 어금니까지 치간 삭제를 하게 되는데, 작은 어금니까지가 우리가 보통 총 10개의 치아가 있죠. 최대한 0.5mm씩 치아를 삭제한다면 그 양은 상당하겠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치열 후방 이동이에요. 치열 후방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아를 전체적으로 뒤로 이동시킨다는 건데요. 골격 고정원을 이용을 해야 돼요. 골격 고정원이라는 것은 교정용 나사라고 하죠. 미니 스크류를 잇몸에 심어가지고 치아를 점점 뒤로 이동시킨 다음에 생긴 공간만큼 치아를 배열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치아를 좀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후방 이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비발치 교정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악궁 확장, 두 번째로 치간 삭제, 세 번째로 치열 후방 이동이 있어요. 이런 비발치 교정 방법을 모두 접근을 한다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악궁 확장은 4, 5mm, 두 번째로 치간 삭제 한 5mm 정도, 세 번째로 치열 후방 이동 한 2mm 정도를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0mm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양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쓴다면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악궁 확장을 하지 못한다면 4, 5mm만큼의 공간을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간 삭제도 환자들마다 치아 모양이 다를 수 있고요. 시린 증상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치간 삭제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로 제일 마지막 치아 뒤에 공간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 치아 후방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일 마지막 치아 뒤에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치아 이동을 후방 이동시켰을 때 잇몸으로 치아가 점점 뒤로 들어가서 잇몸이 덮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방 이동하는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약간의 입이 나왔다거나 치아가 불규칙한 경우에 충분히 비발치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치료를 담당해 주실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